여러분, 요즘 맨유의 경기력 어떻게 보십니까? 맨유가 승리는 계속 하는데 경기력은 좀 답답합니다. 저는 맨유가 빌드업 할 때 유독 롱킥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맨유가 왜 자꾸 롱킥이 나오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장면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유가 골키퍼부터 빌드업 할 때 상대에게 거의 1대1 마킹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1대1 마킹이 붙어도 골키퍼까지 포함하면 맨유가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윗사가 맥과이어와 오나나 중 오나나를 압박하기로 정합니다. 이때 카세미로가 센터백의 사이 공간으로 이동해주면서 공을 받아줘요. 그럼 맥과이어가 프리한 상태가 되죠. 카세미로는 조금 내려가서 맥과이어 쪽으로 공을 돌려줍니다. 이게 상대가 1대1로 맨마킹을 붙여놓으면서 전방 압박을 할 때 골키퍼를 이용해서 탈압박하는 정석적인 장면입니다. 맥과이어가 그 공을 달롯에게 주고요. 여기서 맨유의 롱킥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달롯이 여기서 마운트와 거리가 먼 걸 보고 맥과이어한테 공을 줘요. 그러면 맥과이어는 구석에 몰리니까 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운트가 내려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달롯이 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결 더 편했겠죠. 근데 또 마운트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이 수비가 마운트한테 붙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암라바트 쪽 길이 열리니까 암라바트 쪽으로 패스가 나가도 되죠. 근데도 이 선수가 같이 암라바트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때 뒤로 주고 롱킥을 나가면 됩니다. 이 장면에서 느끼는 건 맨유의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좀 넓습니다. 공을 받는 사람이 머니까 공을 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기 후반이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기 시작하고 1분도 안 지났어요. 이런 중원과 수비 간의 동선의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미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마운트가 일단 내려가서 받으려는 액션을 취해주는 게 베스트였죠. 마운트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이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이 1대1로 붙어있을 때 아까처럼 골키퍼를 포함한 수적 우위를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할 땐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센터백의 사이를 넓게 벌려줍니다. 그럼 오나나가 이렇게 공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 공격수 중 하나가 무조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카세미로가 받아주면서 피번 역할을 해주고 리산드로에게 주면 빌드업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리산드로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수를 같이 끌어주면 맥토민이나 카세미로가 받으러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각 팀들의 전방 압박은 더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맨유의 1차 빌드업은 너무 고전 방식입니다. 롱킥해서 떨어진 공이 우리 공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센터백들의 움직임이 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좋았던 맨유의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전 장면이랑 진짜 진영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브루노가 잘 보여줘요. 브루노가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기에게 붙은 수비를 끌어당겨줘요. 그때 카세미로는 피번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브루노가 올라가다 보니까 크로스가 두 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결국 브라이튼 11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공 쪽으로 가겠죠. 한 명은 공 쪽을 압박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나다 싶은 크로스는 오나나를 선택하고 압박합니다. 그때 오나나는 카세미로에게 주게 되죠. 카세미로는 프리한 브루노를 보게 되고요. 맨유의 센터백도 브루노 같은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선택지를 던져주는 거죠. 상대가 쉽게 답변을 낼 수 없게 계속 이지선다를 걸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카세미로가 부상당한 상황에서 맨유에서 저런 피번 역할을 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맨유 센터백들을 보면 공통된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고 맨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움직임이죠. 자, 2라운드 토트넘전인데요. 여기서 바란이 완비사카를 줍니다. 공을 주고 보통의 센터백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뒷걸음질 치면서 대각선을 형성해주면서 다시 받을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야 완비사카가 공을 다시 뒤로 줄 수도 있고 상대 공격수를 끌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바란이 공을 주고 완비사카 앞쪽으로 갔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완비사카는 공을 어디로 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키퍼 쪽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리산드로 쪽에도 이미 수비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포함해도 5대5로 수가 똑같죠. 이땐 골키퍼가 롱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을 주고 다시 받아주지 않고 앞으로 가는 센터백들의 습관 때문에 롱킥이 나와요. 자, 2라운드면 너무 시즌 초반이니까 최근에 펼쳐졌던 맨더비를 좀 볼게요. 맥과이어가 여기서 에반스를 줍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평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맥과이어 자세 한번 보세요. 벌써 앞으로 나가려고 꿈틀꿈틀 대는 거 보세요. 저거. 근데 역시나 맥과이어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맥과이어가 야 반대쪽 비었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반스는 또 뒤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맨시티 선수들이 다 올라와 버렸죠. 오나나에게 선택지는 킥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에반스가 린델로프 쪽으로 공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하는 맨유의 센터백
센터백들입니다. 그럼 린델로프가 이렇게 앞이 다 막힌 상황에서 또 선택지는 키퍼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나나는 여기서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롱킥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오나나가 맥과이어에게 주는 시도를 해본다면 맥과이어는 아까 카세미르가 한 것처럼 에반스에게 주는 시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테나흐가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건지 저번 시즌에 데이아한테 충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맨유는 전방 압박당할 때 패스로 압박을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롱킥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죠.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처럼 맨유가 롱킥이 자주 나오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중원과 수비진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가 많고 센터백들의 움직임이 너무 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들이 공을 주고 앞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방 압박당할 때 패스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초반엔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견뎌내고 피드백하면서 꾸준히 시도해야 하죠. 만약에 그런 시도 없이 계속 롱킥으로 때운다? 경기력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약팀이면 몰라도 강팀한텐 전방 압박 파해법이 없으면 경기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비싼 공격진이 온다고 한들 계속 이렇게 롱킥으로 소유권을 잃는다면 공격진이 공을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지면 공격진의 체력은 자꾸 수비하는 데만 쓰이겠죠. 자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많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맨유이지만 경기력까지 챙긴 승리를 원한다면 1차 빌드업은 꼭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